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하여튼 뭐 네.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석이죠. 이재명, 임종석과 동반 유세, 그리고 정권 심판에 모두 힘을 합칠 것이다. 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직선거운동 첫날이죠. 28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지역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자, 이 기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입니다. 왕십리역은 그때 임종석이 출마를 하려다가 전현희에게 뺏겼죠. 서울 중성동갑, 중성동갑 여기서 전현희 지원 요새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는 이 사진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임종석은 그때 그 공천에서 배제가 되니까 탈당을 한다고 했었죠. 탈당을 한다고 그 전날까지 이낙연에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가 결국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고 잔류선언을 했는데, 그 잔류선언을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나가서 이렇게 뭐 새로 뭐를 도모하기보다는 당에 남아서 나중에 총선 이후에 8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적으로 그 임종석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셈인데, 나중에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재명과 맞설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선거운동을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사설인데, 사설 제목은 한동훈, 오세훈의 여의도 강북 대개조 청사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세종시로 이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가는 세종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국회를 가면은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세종시와 전체 충청권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서울에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가고 나면은 지금 그 인근 한강벨트라고 하는 여의도 부근의 영등포, 그리고 마포, 강서, 용산 이쪽에 전체 다 개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를 상당히 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통째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목적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절한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던졌다. 가장 큰 효과는 지금 이번 선거판에 보면은 대형 이슈가 없습니다. 메가 이슈. 그러니까 잔잔한 이슈들이 있는데 대형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항상무 사태 문제나 또는 이종섭 귀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보통 때 다른 때 선거 같으면 이 정도는 별 이슈거리가 아닙니다. 대형 이슈가 있으면은 2020년 총선만 해도 그때 조국 사태가 있었고, 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그 파동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막판에는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그 대형 이슈들이 있었죠. 대형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메가톤급 이슈가 없으니까 이 황상무, 이종석 이런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가 이슈를 던졌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또 국가 균형 발전과도 좀 연결이 된 이슈인데, 균형 발전 이슈, 그러니까는 이 이슈는 원래 좌파의 아젠다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좌파의 아젠다인데, 이것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졌다는 것은 이 이슈 선정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 그 이슈를 던졌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성부처인 한강벨트,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공략에도 유효한 방안이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일부 지면 신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자, 2부 이슈 집중 회부. 역시 오늘도 김경국 국제신문 전 서울 취재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목감기가 많이 걸려서 우리 김경국 본부장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일단 이제 공식 선거운동 13일 레이스에 돌입했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 현재까지 판세, 지금 저 출발점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이제 우선 현재 판세를 본다면요, 대략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판세가 좀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한강벨트에서부터 지금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우리 황상무 수석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파동, 그 파동 이후 지금 회복 국면이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지금 굉장히 늦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늦지만 않게 이게 의료 대란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늦지 않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단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뭉쳐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권 내 일각에서 자꾸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시 어디서 공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평택회동이라든가 의료 대란 중재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했는 부분을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다든지, 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지원 사격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보면 미세한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총선 승리라는 큰 그 목표를 향해서는 지금 잘 가고 있고, 불화설은 아마 좌파들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일각에서는 지금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의 200석 나오죠.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0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200석은 꿈의 의석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예, 탄핵도 그렇고, 거부권도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하면서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때 그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걸 다시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하여튼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석이죠. 지금 국민들은 180석의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너무 잘 지켜봐 왔습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180석인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제대로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어째서 지금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힘든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입증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하나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권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아마 국민들이 늘 균형을 맞춰줄 것이다.
침묵하는 중도층이 이 마지막 순간에 좀 아마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단독 과반 안 쉽지 싶습니다.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늘 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80석 넘기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인데 가령 뭐 의협이나 의정 갈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 총선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절대로 이대로 끝까지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뭐 200석, 180석 이렇게 또 안 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게 승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요. 예. 총선 전에 이거 가닥만 제대로 잡히면 충분히 반등할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그렇죠. 집권당이기 때문에 내놓을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장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세종시 통째 이전 이런 문제도 좀 신속히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 선거에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이슈는. 선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도 직접 추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을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반기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의도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국회를 내려보낸다면 여의도는 이제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다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러고 지금 여의도에 개발 제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리면 여의도만 풀리는 게 아니고 인근 마포나 용산이나 쭉쭉 올라가면서 다 풀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여의도는 뭐 서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은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었거든요. 언젠가는 뭐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위험 문제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뭐 여야 정당이 찬성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청도 쪽에서 세종시 쪽에서는 당연히 환영하죠. 크게 환영을 하죠. 당연히 환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쪽 세종시 쪽에 민주당에서 꽤 지금 당혹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반대는 못 하겠고, 반대할 수가 없죠. 반대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이제 너 진짜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런 정도의 말밖에 못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향이 좀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문재인 정부 때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종 분원, 세종 맞습니다. 분원을 만들기로 해서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가 가기로 돼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부지 같은 게 다 마련돼 있으니까는 추진하기도 좀 용이한 그 상황이죠.